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하는 날이에요. 원문 5번째죠. 5번째라는 것은 곧 1, 2, 3, 4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간지총론장이에요. 간지총론장이니까 9장이죠. 7장이 천간, 8장이 지지, 9장이 이제 간지를 총론하는 겁니다. 강론에서 총론으로 넘어왔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된다? 음생양사론이에요. 이것은 음이 생하는 곳에선 양이 죽는다라는 이론인데, 그것은 주역에서부터 흘러내려왔지만 그걸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라라고 원문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임철천 선생도 그걸 부정하시죠. 두 번째요, 천벅지제예요. 천간과 지지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덮을복자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은 덮어주고요, 지지는 실어주는 거예요. 천벅지제라고 해서 서로 도와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천간일기격이에요. 천간일기에서는 뭐냐? 지지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덕이죠. 지덕막지제라. 지덕이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는요, 뭐예요? 지지가, 그러니까 지전산물이에요. 지지가 산물로 되어 있어도 어떻게 했냐? 천간에서, 그걸 천도라고 그러죠. 천도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막부령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양의 자리를 타고 있으면 양기가 창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편안한 곳으로 흘러달라는 거예요. 편안한 곳. 편안한 것은 뭐예요? 여기 이제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예를 쭉 말씀을 하실 테니까 봅시다. 이건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시주에서는 육양지는 자인진이 양방이다라고 해서요, 양이 되는 것은 순수한데, 오양이 거기에 있으면 자리를 머물고 있으면 이것이 왕신이 되므로 대운이 어떻게 흘러야 되냐? 음으로써 순하게 흘러야만이 편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철조 선생께서는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임시활에서요, 이렇게 가로를 치고 각주 처리한 것은요, 또 징의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로를 치고 각주를 처리했습니다. 자, 임시활 했습니다. 임 선생께서 육양은 모두 양이다. 6가지죠. 지지에서요. 육양은 모두 양인데 비자인진만이 양에 순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부정어가 맨 앞에 있죠. 그래서 각주 처리했는데 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인진 오신술이 양지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낫겠죠. 날 수도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뭐가 뭐다라고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수분 마땅히 나눠야 된다. 양한 양난, 양에서도 차가움과 따뜻함이 있어서 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서북은 차가울 것이요 동남은 따뜻할 것이다. 만약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술자는요 서북의 양난이다라는 거예요. 양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행운에서 대운에서요 뭘 만나야 된다? 묘삼이 동남의 음한, 음하면서도 따뜻한 것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만약 인진호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동남의 양난이에요. 동남 쪽에서 양난이니, 중요한 것은 뭐냐? 행운에서요 유해축 서북지 음한에 만나는 것이다. 차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국 크게 논했으니, 만약에 일주가 어떻게 해요? 용신희신이
화토라면 이것은 뭐예요? 동남지 양난이잖아요. 세운에서 역시 마땅히 짝을 이루어야 된다. 서북지 음수, 음목, 음하. 요건 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하니까 음수, 음하, 음목, 음하가 있어야지. 모름지기. 이 방자는 방향방자가 아닙니다. 부사로 모름지기라고 해요. 등이 생조, 생하고 도와주는 것이 희신용신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환, 즐긴다는 것이죠. 마치 수작, 우리도 수작 부리지 말라고 하죠. 이건 술을 주고받는 거예요. 따라주고 따라 마시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속어로 수작 부리지 말라라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좋은 말이죠. 수작이란 서로를 주고받는 대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 세운에서 서북지, 양수, 양목, 양화라고 나오면 이건 짝을 호래비예요. 이건 결국은 양양끼리 만났으니 어떻게 즉 고양, 외로운 양이 되니 불생, 생할 수가 없다. 종사라고 하는 건 비록이에요. 생조하는 희신을 생조한다 그래도 역시 난절당, 마땅히 적당하고 절실히 마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불과하다. 뭐에 불과해요? 면하는 거. 기구, 우리도 기구라고 하죠.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산피탈 기자에 산피탈 구예요. 산피탈을 걸어 다니려니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쫓는 거죠. 그냥 평탄할 뿐이다. 우리도 평탄하다고 이거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구한 것을 면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평탄할 뿐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 여섯 번째 평탄한 것이다. 양난지국이 여차하니 양한지국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라라고 했습니다. 짓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요. 소위 양은 어떻게 해요? 성하고 광하고 창하고 강건지세이니 모름지기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음으로써 성한 것을 음으로써 성한 걸 이루어야 되는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차갑고 유순한 것을 유순한 지지를 만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이래요. 불심심 확고 마음을 깊지 않게 확실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누가 능히 탐구한다라고 했을 때 탐점입니다. 정치하고 미묘한 것을 능히 탐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듣기 요결호라고 해서 이거 서리법이죠. 이 요결, 중요하고 비결이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얻을 수 없다라고 이제 부정어를 끌어들이는 서리법입니다. 호라고 해서. 자, 오늘도 사례명조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 끝내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이거 내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계사, 병진, 병어, 경인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화가체입니다. 화가 인호화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사화 있고요. 용신은 수금입니다. 물론 철저 선생은 금을 용신으로 잡으셨는데 수를 잡고 그 다음에 금을 희신으로 잡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거예요. 자, 더 올리고 이 정도면 다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쓸게요. 계사, 병진, 이 진토 속에 진이 있어서 진월이 참 이건 미묘하게 진토에 뿌리를 내린 개수를 쓰는 겁니다. 병호, 경인. 이 경금은 절지예요. 절지에 있는 거예요. 차, 동남지 양난이다. 천간이 이렇게 전부 양난하지. 동남지 양난이다.
그래서 천간금수하니 이 지지에서 얘기하는 거죠. 동남지양난이다라고 해서 천간에 금수가 있어서 사호무군, 마치 금과 수가 묵은 뿌리가 없을 것 같지만 반가운 것은 월지 진토다. 이 진토가 있어서 설화, 화를 설하고요. 축수이 생금, 물을 가두고요. 금을 생하는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금규라고 해서 이거 뭐예요? 이거 걸렸기자입니다. 이거 잡을 기자인가요? 규각, 끄트머리.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게 뼈 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봉생. 이렇게 해서, 뿔 끝에. 그래서 금이 봉생을 하고 있다. 즉, 경금가용이라 쓸 수 있다. 개수죽 경금의 희신이다라고 하는데요. 수가 용신이고요. 금이 희신입니다. 화채 수금용조입니다. 초운, 을묘갑인이 되면요. 이건 죽을 지경이죠. 금절화생금. 금이 절이 되고요. 화가 생하니 수설, 수가 설을 당했어요. 고고불감이라고 해서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교 개축운이 되면요. 북방 음습지지로서요. 금수가 통곤해서 우득 또 사축 공급 지묘를 해서요. 그렇죠. 사화가 요 사화와 축토가 사축 금국을 이루고 있어서요. 그래서 출의 대득제우라고 해서 맞을 제자입니다. 이건 기회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큰 기회를 얻어 취영 갑자기 발제 10여만이라 라고 했어요. 양난 따뜻한 양의 따뜻함은 봉한 차가움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배합지 묘라.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요 세 글자가 있네요. 배합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걸 거예요. 양나는 봉한, 양의 따뜻함은 차가움을 만나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봉한을 해야 된다. 이거 뭐 결국은요, 음양오행론에서 어차피 벗어나진 않습니다. 지미라고 했죠. 배합지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뭐 이미 철조 선생이 다 말씀하셨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 명조는 진월에 태어난 병화일주로 설기가 되어 약할 것 같지만 천간으로요 병화가 하나 더 있고 지지에 인호, 화국을 이루면서 연지에 사화까지 있어 일주를 도와주니 일주는 강하다 때문에 정지조상 경금을 용신을 하고요. 그 금기운을 설하는 수가 희신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용신이죠. 개축대운부터 그 수금운으로 흐르니까 좋죠. 화채 수금용조입니다. 수용신의 금희신이 되죠. 맞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한번 볼까요? 이건 복사해 놨습니다. 이 사주입니다. 지금 어딜까요? 아직은 고생을 해요. 11살로 해서요. 어렸을 때는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개축임자 이 3대운이 좋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경대운까지 좋습니다. 이 술대운을 벗어나도 신유대운 오래 살겠네요. 이때는 아주 경거죠.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난리가 납니다. 이때 그렇게 되겠네요. 자, 34번, 35번 사주가 되네요. 이것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 을축, 병인, 경인. 이것도 지지가 3인이 되네요. 목체죠, 그러면요. 그럼 인수가 강하죠. 그리고 잡기, 제격이 됩니다. 여기, 여기, 축도 쪽에 경금이 투출해서요. 잡기, 제격이죠. 이거야말로 금토용조입니다. 토가 있고요. 그러나 뭐 보세요. 이 금토용조로서 이 사주 지지 좀 보시죠. 이게 지금 따뜻한 지역으로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금토인데요. 차가움이 와 있죠. 이거 쓰고 그럼 요게 깨끗이 나오겠네요. 자, 무인.
을축병인. 네, 경인. 예, 목체입니다. 모기체예요. 예. 병인 이론이에요. 예, 맞습니다. 수지, 비록 지지에 3인이 있으면 있고 가장 반기는 것은 축토가 승권. 예, 월지를 잡았다는 뜻이죠. 재성기고라고 해서 이 재성이 용신으로 돼요. 약, 운이 말이죠. 서북 토구문으로 흘렀다면은 제업이요, 필승전조. 앞에보다 반드시, 앞에 명조보다 훨씬 나을 텐데, 애석하게도요, 일로 동남 목화지지로 흐르니, 이거 목이 강한데 목화지지로 가니, 조파패, 파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사라지고요. 이게 뭐냐, 판역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성을 돌아다니면서 분치, 내달렸죠? 부루.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만나려고 하지만 기회가 만날 수가 없었다. 지오운이 되면요, 암암리에 겁국을 이루어서 인호화국을 이루죠. 그래서 사후 광동성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일사무성 하나도 이룬 것, 하나의 일도 이룬 것이 없었으니 막비우냐라라고 해서 이거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면 간공정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운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해서 아닌 게 없으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있다라는 것이죠. 참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도 강조를 운에 대해서 설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난은 양난으로 가니까 양난지지로 가니까 해석한 것이죠. 양한으로 가야 됩니다. 양한으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한 거보다도 먼저 제가 뭐라고 한 것부터 보고요. 참으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신다.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이 철저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조 평화일주 삼동지절이죠. 가장 추운 축월에 태어나 병화의 기운이 설기가 심하다. 그러나 지지에 3인이 있어 일주는 약변위강, 약한 것이 변해서 강으로 됐어요. 때문에 월령, 축월, 상간에, 지장간에 개신기가 있는데요. 편제 경금을 용신을 하고요. 그 편제를 생하는 관성을 시신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광동성에서 죽게 된 것은 양난지지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이 5.0으로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안타까운 사주죠. 자, 한번 신규 등록을 하고요. 배드릴게요. 목이 채가 되나 봐드릴게요. 자, 사례명조 35번입니다. 부인을축. 병인 남자입니다. 네, 이렇게 됐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닐 겁니다. 돌아다니고요. 이때 오운이 돼갖고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 죽은 사주예요. 광동성에서요. 지금은 무토대운에 있어서요. 좋을 일이 없겠죠. 저 경금 생하지 못합니다. 요 운만 빤딱하니 좋고 기토운은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경금도 괜찮을 텐데 절지에 앉았죠. 그래서 썩 좋은 사주는 경금은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오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끝나고요. 양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에서 했으니까 다음은 뭐가 될까요? 음승음이겠죠. 뭐, 다음은요. 음승음입니다. 음의 자리에서 있으면 음기가 성하니 반드시 대운에서는 어떻게 해라? 도로가 어떻게 된다?
광형이라고 해서 빛광자죠. 형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뜻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